우리가 이제 전체 파트 중에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 3분의 1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헤매는 단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조금 좁혀가야 되는 단계가 됐고, 그 좁혀가는 단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서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헤맸던 걸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뭔가 컨셉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갔어요.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그걸 좁혀가서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갖다 이제 진행을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본으로 쓰고 있는 방법론은 이 트리츠라는 방법론을 갖다 쓸 거예요. 이제 트리츠라는 것 자체는 뭐 여러분들 책을 갖다가 보던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비디오 자료를 보던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찾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해보는 거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 읽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트리츠는 굉장히 공학적인 방법론이에요. 공학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공학적인 방법론 속에다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플레이버를 갖다 넣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제 어떤 완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사용자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 조금 더 연관성이 높게 된다고. 그래서 그 파트는 올해 처음 우리가 지금 인베디를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갈 거예요. 뭘 할 거냐면은 미리 얘기할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하면은 트위치에서 9가지의 원칙을 딱 얘기를 했어요. 9가지, 설마 9가지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뭐 이런 9가지의 원칙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9가지의 원칙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고 9가지를 다 선택해도 되고 2가지만 선택해도 돼요. 9가지를 다 선택하는 건 약간 현명한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PPT하고 내가 이제 폰트를 갖다 대폭 크게 했어. 뒤에서 보면 도저히 안 보여. 지금 발표 자료를 보면 안 보여서 폰트 사이즈 20 이상, PPT 3장 이하로 해서 컴팩트하게 내용으로. 자료의 양 말고 내용으로 승부를 하니까 9가지를 갖다가 다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여러분들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3-4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츠에서 얘기하고 있는 9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원칙을 갖다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에 가장 잘 적용될 것 같은 원칙을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선택해서 그 원칙이 적용된다면 아마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모습화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지갑 딱 정한 팀, 또 장갑 이렇게 딱 정한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울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장갑을 어떻게 더 이상적으로 만들고 지갑을 더 어떻게 이상적으로 만들고 하는 식으로 그 의미를 갖다 좀 일레버레이트 해야 될 거고, 아직 정하지 않은 팀들은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기능이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배경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9가지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원칙도 아니야. 보면은 되게 허망해. 저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원칙이.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단계는 이렇게 5단계가 있다 그래요. 멋있게 이렇게 5단계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이미 여러분이 했어요. Problem Decomposition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터널하고 엑스터널하게 서치를 해. 어떤 아이디어들이 좋을까. 그 다음에 그거를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익스플로를 해요. 어떤 대안들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런 대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컨셉 디벨롭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 컨셉 디벨롭먼트 중에서, 제너레이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트리츠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컨셉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갖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트리츠인데 이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서 컨셉 디벨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 쉬우면 다들 하지. 컨셉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 첫 번째 측면에 어려운 게 뭐냐면은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포캐스팅 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장갑 예를 들자면은 과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임 프레임은 한 4년에서 6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제품은 아니고 10년 후에 나올 제품도 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4년에서 6년짜리면 어떤 제품들이냐면은 가능은 한데 실용적으로 그게 제품화 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그런 종류의 기술들. 근데 그런 종류의 기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종류의 기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거의 갬블링이라고. 그래, 뭐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실패 사례들 많이 있는 걸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들도 저렇게 헛다리 짚는 거 보면은 이게 기술을 갖다 예측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컨셉이다. 컨셉을 찾아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막 서치를 해서 컨셉을 찾는다고 그 컨셉이 탁 튀어나오질 않는다고. 괜히 머리만 아프지. 애꿎은 치킨만 먹고 나도 그래. 나도 아이디어 안 나오면 애꿎은 치킨에다 맥주만 마시고 괜히 배만 나오고. 그리고 정말 장갑이 필요하겠네. 그래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만 진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어땠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셉은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컨셉을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게 좋냐 나쁘냐를 막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야. 근데 없는 컨셉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되게 막막한 거지. 막막하고 이런 거 내가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히 그래서 내가 지난주 여러분 숙제를 보면서 그 커멘트를 갖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면서 웨어러블 그러면 시계, 글래스, 워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에 딱 머물러 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갖다 그대로 해서는 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커먼 센스를 뛰어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고 컨셉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법이 뭘까를 갖다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지만 간단하게 우주선에 불은 뭘로 켜나? 우주선의 전등은 뭘로 켜지? 달 착륙선의 전등은 뭘로 켜지? 전기를 갖다 떼어서 그래도 뭔가를 밝게 만들어야 되잖아. 전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전구는 유리로 만들었잖아. 그 착륙하다가 충격이 많이 세가지고 깨지면 어떻게 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으로 우주에서 달 착륙선에 쓸 수 있는 전구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불을 밝히고 싶어. 대한민국 우주선 하나 만들어서 화성에다 착륙시키고 거기에다가 화성을 갖다 환하게 밝히고 싶어. 내가 두산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뭘로? 전등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전구를 태우면은 그러면은 밝아질까? 그 착륙할 때 충격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지?
정구 형태가 아니라 좀 화학적 반응으로 진하게 화학적 반응으로 발효를 시켜서 어떤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 그것도 한 가지 화학적인 반응.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반딧불 같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냥 소리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런 유기물 같은 발광하는 유기물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태양열을 거울로 반사시킨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게. 우주에서 달 착륙선에서 쓰는 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뭘로 만들면 가장 잘 쓰여질까?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인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건데 미국에서 개발하는 엄청난데 소련에서 연필로 썼다고. 그렇지. 그런 거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몇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중력이 없어도 잉크가 잘 분배되는 그 펜을 만들었는데 소련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 게 연필을 들고 갔어. 연필은 잉크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은 뭐였냐? 유리를 없애면 되는 거야. 왜냐? 유리를 갖다가 만드는 이유가 그 안을 진공으로 만들려고 해서 유리를 만든 거거든. 근데 어차피 달은 진공이잖아. 그러니까 유리를 갖다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전구에서 유리만 깨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컨셉이 디벨로프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트리츠를 만든 사람이고 이 트리츠를 만든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모스크바로 귀향을 갔어. 그래서 하도 추웠잖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러시아 특허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를 갖다 몇십만 건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이 딱 하나가 나왔어. 이게 뭐냐? 겉에서 보기에는 랜덤한 것 같고 트라이얼 앤 에러 같은데 이 성공하는 새로운 컨셉들은 다 비슷한 공통적인 법칙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어떤 테크놀로지를 갖다 사용해야 되고 어떤 컨셉을 갖다 디벨로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베이스를 갖다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9가지 컨셉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법칙을 갖다 도출을 했어요. 그 9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일단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진짜 어려운 그 룰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거.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한 9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4가지는 모든 제품, 모든 단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네들은 특정한 단계의 특정한 제품들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운때가 맞으면은 더 큰 효과를 갖다 발휘할 수 있는 법칙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괜히 겁먹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 increasing degree of ideality. 말을 갖다 그렇게 멋있게 놔서 그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 이상적인 제품으로 발전돼 간다 이거야. 그런 말 누가 못하겠어, 그지?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겁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칙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일반적인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폼 팩터 모양 같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언젠가는 에비던틀리 그쪽으로 이볼루션을 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동차,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뭐죠? 그 자동차의 연소기관, 엔진 하면은 점점 시간이 물론 이제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폴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심각하게는 벤틀리나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점점 자동차가 시간이 들어갈수록 연비가 좋아지죠. 연비가 좋아져서 지금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km 넘게 나오잖아요, 리터당. 이제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상적인 형태로 진화되어 날 거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자, 자기 이름. 예선이 생각에는 핸드폰의 어떤 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이 형태 자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좀 변하지 않을까. 핸드폰이 갈수록 작아질까? 한신이? 한상욱. 아니, 저는 그냥 아예 몸에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가? 핸드폰? 만약에 뭐 이렇게 번호에 누를 필요도 없이 몸에 심는다는 개념을. 근데 그게 이상적일까? 상욱이는 몸에다 하나씩 신고 다니고 싶어? 통신사별로 하나씩? SKT 하나, KTF 하나, LGT는 여기에? 아니, 농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이상적이라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오케이. 또요. 자,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이농이. 핸드폰을 생각해보는데 좀 강도가 높아지고 깨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아이폰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네. 네. 자, 그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감도가 좋다. 그건 우리가 아주 절대적인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의 감도가 좋아질 거다. 아무 데서나 잘 터지게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는 아이디얼한 방향이 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방향이 뭔지를 갖다 정하는 거가 이 원칙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얼한 디멘전이 꼭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디얼한 디멘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선이가 핸드폰이 작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안 그럴 수 있거든. 지금 아이폰도 보면은 커졌잖아. 이제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더 커지는 게 이상적인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한 번도 못한 사람. 저기, 우리. 보청기? 보청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보청기는 아니면 아예 청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계는 정말 진짜 귀가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게 그렇게 잘 들려야 된다. 오케이. 그런 거 같은 건 이제 아이디어란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칙. 이것도 무지하게 쉬워.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때 걔네들 간에 항상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시스템 내에 발전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가장 큰 애들이 다음번에 발전을 할 거다.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듣게. 그러니까 어떤 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전거다. 자전거에 이렇게 변천하는 걸 갖다 쭉 보게 되면은 자전거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바퀴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살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제일 먼저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처음에 자전거가 나왔을 때는
무쇠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무겁고 막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런 프레임이었다면은 이제 새로 지금 나온 프레임들은 되게 가볍잖아. 막 그냥 거의 손가락 하나로 들 정도로 가볍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타고 다니거나 움직일 때 되게 편리하다. 그럼 거기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어.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발전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타이어야. 그러면은 타이어는 지금도 역시 고무 타이어를 갖다 쓴다. 그러면은 다 이런 것처럼 그 서브 시스템이 다 다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런 서브 시스템이 다른 속도로 발전했었을 때 가장 다음번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서브 시스템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제일 발전 속도가 늦은 애. 걔가 발전할 거다. 그러면은 자전거에서는 다음번 획기적인 발전은 타이어에서 나온다. 그런 것처럼. 자,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시스템인데 그 부품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발전하고 덜 발전한 것들 사이에 차이가 큰 거. 경영학과 양정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 다들 스마트폰이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에 적용이 되겠지만 배터리 문제가 그렇지. 배터리가 발전 속도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두 구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배터리 때문에 제품 디자인도 바뀌고 초고화질을 내고 싶지만 빨리 달기 때문에 그것보다 스펙을 낮추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문제가 좀 혁신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핸드폰의 양상이 좀 많이 맞아요. 예, 그런 거 케이스예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프로세서나 이런 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바틀렉이 있는 배터리는 가장 발전 속도가 늦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브레이크스루는 어디서 나온다? 배터리에서 나온다. 그럼 이제 그 법칙이 두 번째 법칙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 그 원칙은 increasing dynamism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어 나갈 거냐. 이런 스트럭처나 펑션이 점점점 다이나믹해질 거라는. 다이나믹해진다는 건 뭐야? 하나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만 하거나 하나의 스트럭처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진행할수록 점점 더 다양한 애들로 플렉서블하게 변화해 갈 거다. 변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뭘 할까요? 저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오토매틱 4휠 드라이브를 켜놓으면은 어떤 차들은 자기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차체를 더 낮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차체를 좀 낮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동차 앞바퀴에다가 동력을 갖다 많이 줬다가 어떨 때는 자동차 뒷바퀴에다가 동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차들이 항상 앞바퀴하고 뒷바퀴에 똑같은 동력만 줬던 데에서 시대의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런 걸 갖다 다이나믹하게 변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라든지 또는 스트럭처에도 입장을 보게 되면은 점점점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뭐 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좀 더 플루이드하고 좀 더 플렉서블한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리창문 닦을 때 와이퍼로 닦는데 그것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할 때 이렇게 옛날에는 가가지고 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닦아내렸잖아. 해보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 저 에어로졸이 있어서 그거 한번 이렇게 쫙 뿌려놓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물만 한번 확 뿌리면은 그 화장실 때가 이렇게 쫙 빠진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요새 얘들 그 화장실 벽 한번 닦으려고 그래 봐. 그거 아주 안 하면 좋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게 고체로 이렇게 닦아내리던 거에서 액체로 이걸 갖다가 뿌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플루이드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다이나믹하고 플렉서블한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3법칙. 예를 하나 들면. 예선이. 배터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인턴을 했는데
배터리가 정말 이렇게 접어지고 그게 막 프린터블이라고 해서 되게 얇은 종이 같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배터리도 점점 플렉서블하게 가서 뭐 자동차도 나중에는 진짜 그 배터리 넣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차체 자체도 뭔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정해진 딱 배터리의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충전함에 따라서. 또요? 네, 청원생님. 저는 디스플레이 같이 약간 배터리도 꼭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디스플레이도 이제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아예 몸에 붙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뭐 바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그냥 고정된 그냥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이게 휘어지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액체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서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법칙은 Transition to Higher Level Syste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일만 했다면, 하나의 파트가 하나의 일만 했다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하는 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게 네 번째 법칙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갖다가 하나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생강 짜는 기계요. 생강 짜는 기계인데 여기다가 안에다가 생강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짜는 거야. 그러면은 짜고 나면 항상 여기 찌꺼기가 남잖아. 제일 원시적인 시스템은 이걸 가져가서 송곳을 하나씩 파는 거야. 안 해본 사람 해봐요. 이렇게도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강추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 브러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브러쉬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조금 더 진보했죠.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갖다가 클리어하게 만드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로 그냥 갑시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안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생강을 짜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가 만나가지고, 여기에 안에 있는 찌꺼기들 갖다 끄집어내. 이게 그 말하는 이 모노에서 바이에서 폴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수록 하이어 레벨로 진화할 것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도구로. 지우개가 안 달린 연필이었다가 뒤에 지우개가 달림으로써 지금까지도 지우개가 달려 있잖아. 그런 것 같은 게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까? 자기 이름. 이현정.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 벽다개가 있잖아요. 그 벽다개에 거기 이제 뭐가 이제 폼이 더 추가가 돼서 이제 플라스틱 이거 캔도 따는 걸로. 추가가 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양파나 야채 필 버튼 그런 걸로 기능이 더 추가가 됐던 맞아. 그런 거 같은 게 이 모노에서 바이로 증가를 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요. 자, 내가 선정하는 방법은 한 번도 얘기 못 해본 사람 먼저 우선적으로. 이영준입니다. 저는 공부가 생각나는데요.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이어랑 거기에 니퍼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서 나중에 니퍼 기능이 추가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법칙. 다섯 번째 법칙은 트랜지션 투 마이크로 레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점점 마이크로 더 작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선글라스를 갖다 쳤었을 때 가장 처음에 쓴 선글라스는 이걸 갖다 벗고 선글라스 안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선글라스 클립을 갖다 꼈어. 그 다음은 요새는 나오고 있는 선글라스들은 왜 햇볕이 바뀌면은 선글라스 이 기본 그 안경이 까매지잖아. 뭐가 바뀐 거냐면 처음에는 제일 등치가 큰 이 안경 자체가 바뀌었다가 안경 위에 있는 클립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안경 속에 있는 알 속에 있는 그 미세 입자들이 바뀐 거야.
그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뀌는 거의 단위가 더 마이크로 내려갈 거다. 그게 펑션이든 아니면은 구조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마이크로한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볼루션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 얘가 뭐가 있을까? 페루자. 저장기기. 저장기기 자체의 크기도 좋지만 저런 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플라피 디스크일 때는 여러분들 기억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플라피 디스크일 때는 컸잖아. 그 큰 매체가 통째가 플라피 디스크였다면은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마이크로한 레벨로 가가지고 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레벨로 적용이 되죠. 김하은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꼈다가 그 다음에 렌즈를 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렌즈 삽입과 준비를 했거든요. 점점 작아지는 아이들 그래, 뭐, 그것도 될 수 있겠다, 야. 자, 다음은 law of completeness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약간 기계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은, working mean이 있고, transmission이 있고, 엔진이 있고, control mean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이게 굉장히 심플한, simplification인데,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칫솔로 치자면, 전동 칫솔로 치자면 얘는 모터야. 그리고 얘는 앞에서 징 돌아가고 있는 그 칫솔 그 면이야. 얘는 뭐냐면 모터에서 칫솔까지 동력을 전달해주는 축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그걸 껐다 켰다 하는 거야.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섯 번째 법칙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얘네들이 다 자동화된다. 얘네들이 점점 자동화돼서 다 자동화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된 거다 하는 게 이 여섯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진화할수록 저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인볼브하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엔진을 갖다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배터리로 돌린다 이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엔진을 갖다 직접적으로 연결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다면 지금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자동화돼 간다. 이게 여섯 번째 원칙. 예를 들자면 강규호. 로봇 청소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워킹 민이나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이나 컨트롤 민이나 다 자동화됐지. 노대현. 아파트 들어갈 때 우리 켜지는 센서도 컨트롤이 자동화돼요. 그렇지. 네. 컨트롤 민이 자동화됐어. 아주 정확하게 뭐가 자동화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줬어. 재밌는 싱킹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자동화가 더디게 되는 게 뭘까?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일곱 번째 법칙인데 일곱 번째 법칙은 동력이 나오는 데하고 동력이 쓰여지는 데. 즉, 예를 들자면은 이 워킹하는 민하고 엔진하고 사이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모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옛날 방앗간 생각하면 돼요. 큰 모터가 집에 있고 나머지 애들들이 그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을 받았어. 요새는 어때요? 그 동력을 받는 기계하고 동력을 갖다 쓰는 기계가 딱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코털 깎기. 그러면 코털 깎는 거하고 코털 깎는 날을 돌리는 동력이 그 하나의 조그만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칫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동력을 만들어내는 애들하고 동력을 갖다 쓰는 애들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게 7법칙이에요. 8법칙은 갈수록 인터랙션이 많아질 거다. 뭐하고 뭐해? 서브 시스템들 간의 인터랙션이 많아질 거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예 하나는 중심이 이동하는 망치 있어요. 중심이 이동하는 망치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망치질을 하잖아. 이렇게 들면은 중심이 뒤쪽으로 가.
때리면은 중심이 앞으로 와. 그러면은 이거는 서브 시스템들이 인터랙션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위로 돌렸을 때는 물체의 중심이 뒤로 가고 앞으로 돌렸을 때는 물체의 중심이 앞에 있는 컴포넌트에 와서 뺀다.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들 간에 인터랙션 하는 거야. 내비게이션에서 멀티창. 점점점 보게 되면 당연히 얘가 현재의 위치라고 그러면은 얘는 그 위치를 더 상세하게 표현해 주는 게 되죠. 얘 둘 간의 인터랙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갈수록 그 서브 시스템들 간의 인터랙션이 높아질 거다. 점점점 서브 컴포넌트들 간에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응집도가 높아질 거라. 그게 제8법칙이에요. 마지막으로 제9법칙이에요. 제9법칙은 코디네이션에 대한 법칙이에요. 코디네이션에 대한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컴포넌트들 사이의 시간과 리듬이 그 코디네이션을 잘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거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최근에 보고서 야 이거 참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순간 접착제 그 본드 그게 여러분 집에 가보면 대부분 첫 번째 이렇게 딱 따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왜 끝이지? 굳어버려가지고 다 끝이야.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마누라 몰래 뭘 깨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마트에 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하나 샀어. 근데 요번에 그게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접착제를 쓰려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스레드가 이렇게 앞으로 쫙 나오면서 순간 접착제가 나와요. 그걸 내가 잠그느라고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막대가 자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쏘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 저 큰일 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홈을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쓸 때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 안으로 순간 접착제가 나오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코디네이션이에요. 접착제를 갖다가 내보내는 통로하고 그거를 막는, 바가 서로 간에 코디네이션해서, 이걸 갖다 막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진화할수록 이 단위 서브 시스템들 간의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이 더 정밀해질 거다. 이게 그 9번째 법칙.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떤 데냐면 비슷한 예지만 인쇄 같은 경우. 인쇄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페인트가 얘네들이 싸줘야 되거든. 근데 싸주는 순간에 페인트가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혀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게 를 탁탁탁탁 쏴주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페인트가 쏴주기 전에 에어가 먼저 쏴줘요. 에어를 갖다 먼저 탁 쏴가지고 그 페인트 나가는 노즐을 갖다 클리어 시켜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한번 쏴줘. 그러면 이제 페인트 노란색이 가서 딱 나가잖아. 그 다음에 다시 에어가 한번 더 쏴줘요. 그래가지고 그 페인트 노즐을 갖다가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러고 닫혀. 그래서 여러분은 잉크젯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찍어낼 수 있을까를 보면은 속에서는 사실 그 프로세스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한번 나가고 잉크 나가고 그다음에 바람 한번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노즐들을 갖다 계속 클리어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이게 로우 오브 하모니어스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이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9가지. 제일 베스트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안에다가 최종 지난 학기에 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갖다가 보여줄게요.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못했지만 지난번에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그 법칙들 왜 제품 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그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제품이 출현할 거냐. 그 제품이 출현했었을 때 사용자의 경험은 어떻게 될 거냐. 요 파트가 추가가 됐어요. 요 파트가 추가가 돼서 이 트리즈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특성을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효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만든 지금 그 지난 학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팀들의 자료들을 갖다 3장짜리로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지금 그 우리 조교를 하고 있는 조교의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갖다 보면서 조교도 잘 못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좋고 조교가 근데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뭐냐면은 그 3가지 원칙을 갖다 적용을 했는데 그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서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풀어냈어.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저런 원칙이 적용되고 저런 원칙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그때로 얘기하면은 웨어러블 헬스 기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것들을 갖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내용이 이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은 PPT 3장 이내, 애니메이션 없고 폰트는 20 이상. 이해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